아침 8시 회사의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죠. 지우는 27살의 나이에 신입 인턴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인턴들과 달리 그녀의 얼굴은 큰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신입 인턴 중에 눈에 띄는 인재가 있네요. 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스펙이 화려해요. 인사팀장의 말에 전략기획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이력서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다국적 기업 인턴 경험, 각종 수상 경력까지 완벽한 이력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훈이 왜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회사 내 불문율처럼 개인사에 대해 묻지 않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A 회사의 인턴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사팀장의 오리엔테이션 소개가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지우는 회사 건물 맞은편에 있는 대형 빌딩의 최상층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회장실이었죠.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지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시작된 거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바라봤어요. 박지훈 인턴이라고 적힌 사원증. 하지만 그것은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점심시간 다른 인턴들이 그룹을 지어 식당으로 향할 때도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공손하게 거절했어요.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계획에 방해가 될 테니까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회장실, 그곳에는 그녀가 27년간 품어온 원한의 대상이 있었죠.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 자신의 상처, 그 모든 것의 원인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5살 무렵 어머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죠. 그 이전의 일은 마치 안개 속에 숨겨진 듯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단 하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널 버렸어. 그 사람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단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어머니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어린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맺히는 눈물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지훈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자리 잡았죠.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살지 않아요? 10살 무렵 지훈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빠는 큰 회사의 사람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세계가 달라. 그 사람에게는 권력과 돈이 가족보다 중요했던 거지. 그날 밤 지훈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은 버려진 존재였고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는 사실. 그 생각은 어린 지훈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지훈은 우연히 뉴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A 회사의 회장이 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는 당당한 그의 모습을 클로즈업했고 지훈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턱선, 눈매. 어머니가 종종 내가 아빠를 닮았다고 말했던 이유를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가 가끔 내 얼굴을 보면 슬퍼했던 거구나.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는 지병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으니까요. 지우는 학교를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엄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봐요. 지금은 엄마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윤의 간곡한 부탁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미 잊혀진 과거야. 다시는 그 사람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마. 약속해. 대학 2학년 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몇몇 친척들과 어머니의 동료들만 왔을 뿐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원룸에서 결심했어요. 복수하겠어요, 엄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리겠어요. 그날부터 지윤의 삶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해외 유학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어요. 모든 선택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죠. A 회사에 들어가 아버지를 마주하고 복수하는 것. 그것만이 지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날 버렸듯이 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지윤은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얼굴로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 3주차, 지윤은 이미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첫 출근, 마지막 퇴근,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은 상사들의 눈에 들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큰 선글라스 뒤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었어요.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실력 앞에서 그런 의문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인턴, 이번 분기 해외 시장 조사 자료 분석해 봤어요? 팀장님이 급하게 찾으시는데 과장의 물음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밤을 새워 분석을 마친 상태였죠.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비교 분석했고 특히 신규 사업 진출에 관한 제안도 추가했어요. 그녀가 내민 자료를 본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석이었죠. 과장은 자료를 들고 바로 팀장실로 향했고 잠시 후 돌아와 지윤에게 말했어요. 팀장님이 깜짝 놀라셨어. 이런 분석은 우리 부장님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 자네 정말 대단하네. 지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연간 사업계획 발표회가 있어 회장님을 포함한 임원진 앞에서 각 팀별로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지. 우리 팀에서는 신규 사업 제안을 해야 하는데 팀장이 회의실에서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발표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는 눈치였죠. 하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의 해외 사업팀과 협업해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한 건입니다. 지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인턴이 회장 앞 발표를 자원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죠. 자네, 회장님 앞에서 발표해 본 적 있나? 그건 베테랑 부장들도 긴장하는 자리야. 실수라도 하면 부서 전체가 난처해져. 부장의 의문 섞인 말에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유학 시절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자네가 준비한 자료를 내일까지 나에게 보여줘. 괜찮다면 기회를 줄게. 그날 밤 지윤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A 회사의 조직도가 붙어 있었고 회장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지윤은 선글라스를 벗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닮은 눈매와 턱선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 눈앞에 설 수 있는 기회야. 지윤은 일주일 동안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데이터를 검증했고 발표 스크립트를 수십 번 되풀이해 연습했죠. 발표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완벽해야 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 때의 충격을 놓치지 않으려면. 발표 전날 밤 지윤은 어머니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병상에 누워 점점 야위어 가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눈빛. 지윤은 그 눈빛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내일이면 그 사람 앞에 서게 돼요. 엄마가 원하던 대로 그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예요. 지우는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죠. 월요일 아침 회사는 연간 사업계획 발표회로 분주했습니다. 본관 15층 대회의실에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발표를 준비하는 팀원들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지우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인턴, 긴장돼? 첫 발표인데다 회장님도 오시니 부담될 텐데. 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이날을 위해 27년을 준비해온 셈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진이 들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이 입장했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선글라스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얼굴이 이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죠. A 회사의 미래 전략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기획팀의 신규 해외 사업 제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지우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똑바로 마주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 인턴 박지훈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회장은 인턴이 발표한다는 사실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관심 있게 지훈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를 이어나갔어요. 데이터 분석, 시장 전망, 투자 계획까지. 그녀의 발표 내용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선글라스에 가져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보기 어렵죠. 지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윤이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과 지훈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표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회장은 발표 내용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손을 들어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잠시 발표를 중단해주게. 모두 잠시 자리를 비워주게.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는 지훈과 회장 단둘만 남았어요. 정말 지훈이 맞나? 그때 그 아이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회장은 마치 주저앉을 것처럼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혈색을 잃은 듯 했어요. 지훈은 그런 모습을 보며 내심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상상해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회장의 물음에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놀라셨나요? 당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겠죠. 그 순간 회장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슬픔? 지우는 그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것. 복수의 첫 단계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정막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과 달리 실내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죠. 22해.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지훈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권위적이거나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그런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저 기억하시나요? 5살 때 버려졌던 딸, 지훈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가 느껴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버린 게 아니다. 지훈아, 난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지훈은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변명하거나 화를 내리라 생각했지. 이런 슬픔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일렁였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내가 널 포기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였단다. 회장의 말에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살리다니? 그녀의 혼란을 읽은 듯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A회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 경쟁사의 방해와 내부 배신으로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지. 그런데 어느 날 너와 내 어머니에 대한 협박이 들어왔단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 협박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당시 경쟁사 회장이었지.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했고 결국 너희 모녀의 존재를 알아냈어. 그리고 너희를 인질로 삼아 나를 협박했지. 내가 회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지훈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온 이야기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난 선택해야 했다. 회사를 지키느냐 아니면 너희를 보호하느냐. 결국 난 너희의 안전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 곁에 있는 한 너희는 계속 위험에 처할 테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말해온 이야기와 지금 회장이 하는 말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20년이나 흘렀는데 그 협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지훈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너의 졸업식 날, 대학 입학식 날, 항상 멀리서 지켜봤단다.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너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보고 싶다, 지훈아. 아빠는 매일 그날을 후회한다. 지훈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지훈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윤미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안전했어. 그래야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 테니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훈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어머니의 말, 그리고 지금 회장이 하는 말. 두 가지 이야기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사진을 바라보던 지훈은 갑자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말로 20년의 시간을 덮으려고요? 증거라곤 이 낡은 사진 한 장뿐이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해. 내가 내 입장이라도 그랬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구석에 있는 서류 가방을 가져왔어요.
가방 안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협박 증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관한 기록.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보안 회사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파일 속에는 지훈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그리고 각 행사마다 멀리서 찍은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단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회장은 파일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윤미의 병원비 내가 모두 지불했어. 하지만 윤미는 그걸 모르게 했지.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지우는 병원 영수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받던 병원의 영수증이었고 지불인은 회장의 개인 비서였어요. 문득 지우는 기억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장학금 재단의 지원으로 비용이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던 일. 그것이 모두 아버지의 도움이었다니. 그렇다면 대학 장학금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돕진 못했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너희를 지원하고 싶었어. 하지만 절대 너희가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했지. 그래야 너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가 물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장은 슬픈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윤미는 알아차렸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항상 날카로웠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선택이었어. 지훈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 왜 단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협박이 풀린 뒤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실 때도, 제가 혼자 남았을 때도.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A 회사의 적은 사라졌지만 내 적은 계속 생겨났어. 그들이 너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항상 있었지.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단다. 내가 너희 곁에 없었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매일 밤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 너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야.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아빠가 정말 미웠어요. 매일 밤 꿈에서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지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생 상상해왔던 복수의 순간.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지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간 그녀는 평소와 달리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지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이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박 인턴, 괜찮아요?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흐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발표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는 것, 그리고 인턴 한 명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틀어박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증오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질 리 없었죠.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20년의 부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으니까요. 지훈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팀장의 말에 지훈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그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지훈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서 그는 작아 보였어요. 강인한 기업가가 아닌 그저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지훈아.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테지.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에요.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지훈에게 내밀었어요. 전략기획팀 정식 채용 계약서였습니다. 인턴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일하지 않겠나? 자네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지훈은 놀란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혹은 보상 심리에서 나온 제안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동정으로 주시는 자리는 필요 없어요. 지훈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자네의 실력을 봤어. 그 발표 자료와 전략은 정말 뛰어났어. 회사에 필요한 인재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버지에게 복수한 후 회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자네를 특별 대우하지는 않을게.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나와의 관계는 회사 밖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지. 하지만 자네의 능력으로 이 회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주 전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품었던 마음과 지금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의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흘 후 지훈은 다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결연해 보였어요. 결정했어요. 지훈이 회장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은 기대와 긴장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복수하러 왔지만 그보단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딸로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지훈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어요. 박지훈으로서 전략기획팀에서 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회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하지. 자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성장을 위한 길. 한 달이 지났습니다. A 회사의 분기별 전략 발표회가 다시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대회의실, 같은 임원들이 자리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고 인턴이 아닌 정식 전략기획팀 대리로 서 있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지훈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사업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둘러보았고 마지막으로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응원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죠. 회사에서 그들은
철저히 회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 박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포용적 성장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사업 전략을 넘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관한 제안이었어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품 개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기업 문화 구축. 그것이 지윤이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해요. 지윤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단순한 사업 전략을 넘어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테니까요.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지윤은 모두 명쾌하게 답변했어요.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철저한 시장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으니까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재무 담당 이사의 질문에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회장과 지윤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회장은 천천히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발표였어. 특히 버리지 않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네.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냉소나 분노가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은 괜찮나?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고? 지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지윤아, 회사 밖에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가끔 저녁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회장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메워야 할 간극이 있었지만 적어도 시작할 의지는 있었어요.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갑자기 아버지와 딸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친구처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 지윤은 자신의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없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겨져 있지 않았어요. 때때로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회장실을 바라보았고 가끔은 그곳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지윤은 회사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회장을 발견했어요.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기다리고 계셨나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 해서 물론 괜찮다면. 지윤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천천히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오가야 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있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요. 복수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화해와 성장의 길로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지윤의 가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글라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후회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